네, 안녕하세요. 방송 분야 입사 지원서 강의를 맡은 윤희정입니다. 오늘은 입사 지원서 하우투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량 키워드, 구체적인 사례 보시고요. 주장하고 증명하고 하나하나 작성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로 명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멀티플레이어라는 명명할 수 있는 키워드 또는 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 때는 가장 많이 썼던 게 이거였죠. 2002년도였거든요. 2002년도에는 월드컵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월드컵과 관련된 키워드를 쓰는 경우가 많았고요. 시대가 지나서 한참 2007년, 8년에는 안철수 씨가 뜨면서 안철수를 이렇게 키워드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의 이승엽 선수를 또 키워드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2010년에 들어서 김연아를 키워드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역량 키워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요. 본인이 갖춘 중요한 거는 직무랑 반드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역량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상냥하게 주장하고 또 친절하게 증명하셔야 되는데요. 증명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저는 지금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PD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과거에는 근거로 내가 뭘 했었는지 기자로서 아니면 아나운서로서 PD로서 뭘 했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뭘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방송국에 입사한다면 I will 뭘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 같은 경우에는 사례, 에피소드를 근거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하나하나 작성 포인트를 보시면서 사례까지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작성 포인트 첫 번째, 소제목을 반드시 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시오.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시오. 하고 저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딱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소제목을 다시는 거죠. 이처럼 나 홀로 팔도 유람. 그래서 경기도 포천에서부터 제주도 이르기까지 2009년 가을 나 홀로 팔도 유람이라는 이름의 전국 일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요. 이 여행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처럼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바에 소제목을 반드시 다시길 바랄게요. 나 홀로 팔도 유람? 재밌겠는데? 약간 흥미가 생기겠죠. 두 번째, 첫 세 문장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방송사는 정말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서를 하나하나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거의 첫 세 문장에서 결정해냅니다. 세 문장을 읽었는데도 얘기가 재미가 없다. 더 이상 읽지 않겠죠? 첫 세 문장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PD나 기자 같은 경우에는 입사 지원서로 판가름이 되는 만큼 이 두 번째 첫 세 문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간호사가 빨리 다녀올게요 라고 소리 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동기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궁금하시죠? 뛰어가는 간호사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두 발이 움직였습니다. 기획기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라고 지원 동기의 첫 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장면이 연상이 되면서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PD나 기자 같은 경우 특히 이 첫 세 문장에 집중하셔서 흥미를 유발시켜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발췌된 베스트 사례는 제가 특히 기자로서 이미 저널리스트로서 아니면 아나운서로서 PD로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의 사례를 제가 수집을 해서 모았고요.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다음 카페 아랑에서 발췌했다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세 문장에 집중하시고 A4 7장짜리 단독 기획 기사
응급실 간호사는 쉬지 않고 움직인다 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흘러가는 거겠죠. 네, 작성 포인트 세 번째. 네, 한 항목당 오로지 하나의 이야기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경험이 정말 많아요. 어학연수 경험도 있고요. 장학생으로서의 경험도 있고요. 방송국 방송사로서 이제 인턴 경험도 있고요. 이 얘기를 다 막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항목당 하나씩 연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항목당 하나의 이야기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사례를 좀 보실게요. 아까 2009년 가을 나홀로 팔도 유람이라는 이름의 전국 일주 여행 소개해드렸죠? 한번 쭉 갈게요. 네, 이렇게 한 달간의 여행을 하는 동안 낯선 곳에서 사람들을 마주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엇을 느꼈는지 깨달았는지 교훈을 얘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혼자 숙식을 해결하면서 순간 대처 능력을 배우고 네, 아나운서로서의 순발력 네, 그 직능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풀었죠. 무엇보다도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 이 침착함 또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속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네,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때 네, 순간 대처 능력뿐만 아니라 침착함도 중요한데 그래서 방송사 시험 볼 때는 평정심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압박 면접을 보기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한 항목당 하나의 이야기로 자신의 그 역량에 대해서 풀어나가고 또 뭘 느꼈는지 뭘 배웠는지 교훈에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셨습니다. 네 번째, 단문으로 쓰셔야 돼요. 네. 이거는 정말 방송사 입사학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PD나 기자, 아나운서 글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요. 단문으로 쓰시는 사람이 현명한 거죠. 장문으로 쓰다 보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바가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문으로 쓰셔야 되는데요. 네, 사례 한번 만나보실게요. 저는 처음부터 경험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방송 저널리스트에 적합한지 결론 지었습니다. 또한 면접자가 응급실에서 쓴 기사 내용이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나올 수 있도록 구멍도 남겨두었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 질문을 뽑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큰 위안이 됐습니다. 이처럼 단문으로 딱딱 쓰셔서 훨씬 더 강력하게 어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 만약에 복문으로 쓰신다면 예를 들어 이 문장을 복문으로 하실게요. 실제로 이 질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예상 질문을 뽑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큰 위안이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지만요. 그 이상은 최대한 장문으로 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량자질을 구현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사례 만나보실게요. 5일 남짓의 취재기간 응급실에서 밤을 새며 사람과 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글로 옮겼고 결국 기사 공모전에서 상을 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 저널리스트를 갈망하며 스스로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 저울질해 보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이처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지원 동기에. 하지만 응급실 간호사의 점심시간은 저널리스트에 대한 확신을 안겨줬습니다. 되게 갈등이 많았고 내가 정말 이 길이 맞을까라고 고민했지만 이 기획기사를 쓰면서 나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떠한 역량에 대한 계기, 지원 동기를 좀 구체화했죠. 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기사거리를 찾아내는 본능이었습니다. 아까 기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걸 느껴야지만 기사거리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A4 7장에 걸쳐 풀어낼 만한 분석력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의식, 분석력, 근성이 있다는 것을 역량을 구현해서 훨씬 더 저널리스트, 기자로서 역량이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고 면접관을 지원서를 통해서 설득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방송 분야 입사 지원서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포인트를 해야 되는지 어떤 포인트를 두고서 작성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분야 입사 지원서의 강의 윤희정이었습니다.